오늘은 30년간 암세포가 에너지를 어떻게 훔치고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 어두운 과정을 들여다봐온 서민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암세포 대사를 연구해온 한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보다 먼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30년간 암세포가 에너지를 어떻게 훔치고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 어두운 과정을 들여다봐온 서민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실험실에서 목격한 놀라운 순간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암세포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서민호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어떤 암은 너무 빠르게 자라고 어떤 암은 갑자기 멈추는 걸까? 그 질문 하나로 평생을 파고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실험실에서 매일같이 관찰하던 암세포가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집어삼키듯 자라던 그 암세포가 갑자기 연료를 잃은 듯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약을 쓰지도 않았고 환경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관찰하니 분명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암보다 먼저 포도당을 태워버리는 세포가 등장하면서 암이 더는 연료를 가져가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다 먹어버린 것과 같았죠. 암세포는 그저 텅 빈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발견은 기존 의학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암을 이기려면 강한 약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달리 우리 몸 안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암보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축 처지는 느낌. 그게 바로 에너지 싸움의 결과입니다. 암세포가 먼저 가져갔느냐, 우리 몸이 먼저 썼느냐의 차이죠. 요즘 여기저기서 암에 좋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연구자로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바로 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싸움의 승부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그 중요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암세포 대사 연구를 하다 보면 주변 분들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특히 72세 정호님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정호님은 늘 몸이 차고 하루가 끝나면 남아있는 힘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미 지쳐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호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항상 차가웠어요.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호님 본인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계셨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습관이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몸이 차갑다는 건 에너지가 제대로 안 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말은 곧 암세포가 포도당을 독점하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펴는 것, 식사 후 3분만 천천히 걷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정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축 처져 있었는데 요즘은 몸속에서 힘이 올라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손도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대요. 가족들도 놀랐대요. 정호님이 먼저 산책하자고 말을 꺼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싸움에서 우리 몸이 먼저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윤미숙님은 항상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윤미숙님에게는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번 깊고 천천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에너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챕터 4에서 말씀드릴 시간대별 실천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의 연료를 빼앗아 힘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능력이 약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독점하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점점 약해지죠. 국내 생리대사 연구에서 기초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포도당 활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차가우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암세포가 가져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영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늘 차가운 몸 때문에 하루 종일 피로를 달고 살았고 에너지 흐름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김영준님은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몸이 차가웠어요. 가족들이 덥다고 할 때도 혼자 추워하셨죠.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차가워졌냐고. 그랬더니 한 10년 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몸도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천천히 전신을 움직여도 열 생산 반응이 되살아납니다. 팔을 천천히 위로 들었다가 내리고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이 움직이면서 스스로 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강한 운동으로 체온을 끌어올리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무리하면 다음날 더 힘들어지거든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쉽게 따뜻해지는 편인가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우리 몸에는 포도당을 빠르게 태워 열을 내는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연료를 독점합니다. 이 세포들은 평소엔 잠들어 있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깨어나서 포도당을 마구 태우기 시작해요. 유럽 생체 대사 연구에서는 열 생산 조직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특정 종양의 성장 억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이 포도당을 많이 쓸수록 암이 가져갈 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64세 정선아님 같은 경우는 오랜 앉은 생활로 인해 몸의 열 생산 반응이 거의 꺼진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고 화장실 갈 때나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열을 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팔 들어 천천히 내리기, 다리 들었다 내리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열 생산이 살아납니다. 정선아님이 이걸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예전엔 여름에도 땀이 안 났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도한 절식은 포도당 대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암을 굶기려고 아예 안 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도 같이 굶게 됩니다. 오히려 암세포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몸이 스스로 열을 내는 순간을 느끼시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적절한 냉감이 열 생산 세포를 깨우는 자연 신호라는 점입니다. 추위를 느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북유럽 연구에서 가벼운 냉감 노출은 에너지 소비 조직의 활성도를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세 박도현님은 늘 따뜻한 실내에서 생활해 열 생산 능력이 떨어졌지만 짧은 냉감 자극으로 에너지 반응이 개선됐습니다. 박도현님은 겨울에도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춰놓고 계셨대요. 그러니 몸이 열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외출 전 10초만 찬 공기를 마주하는 것 같은 작은 자극이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러면 몸이 추운데 하면서 열을 만들기 시작해요. 다만 추위에 오래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가벼운 냉감 생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지방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장만 하던 지방도 특정 조건에서는 에너지를 태워 몸을 데우는 역할로 바뀝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지방은 그냥 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자극을 주면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직대사 연구에서 지방이 열 생산형으로 전환될 때 포도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66세 최서연님은 지방이 쌓이기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벼운 활동을 늘리자 지방 반응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서연님은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운동을 시작하니 뱃살이 줄어든 게 아니라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샤워 마무리를 따뜻한 물로 10초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 반응이 깨어납니다. 조심하실 건 과하게 뜨거운 물은 오히려 체력을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은 지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5번째로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에너지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암세포가 연료를 차지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만 쏠리고 나머지는 텅 비게 됩니다. 아시아 심신대사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에너지 배분이 불균형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세 이정국님은 걱정이 많아 몸이 늘 긴장돼 있었고 에너지 사용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정국님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셨어요. 이럴 땐 하루 3번 깊고 천천히 호흡해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몸의 온도나 피로감에 영향을 주는 걸 느끼시나요? 마지막으로 혈액 흐름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에너지를 가져갈 틈이 생깁니다. 순환이 안 되면 포도당이 특정 부위에 고여 있게 되거든요. 그럼 암세포가 거기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한국생체순환연구에서 가벼운 팔다리 회전 운동이 전신 에너지 흐름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73세 권성호님은 순환 저하로 몸이 쉽게 뭉쳤지만 손목,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권성호님은 다리가 자주 저리고 손이 자주 차가웠는데 손목, 발목 운동을 하루 3번씩 하니까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대요. 앉아있는 중에도 손목, 발목을 20초만 돌려보세요. 갑작스러운 큰 동작은 피로만 증가시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몸이 굳어 있나요? 이렇게 6가지 환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는 전신 깨우기 루틴입니다. 작은 전신 움직임이 열 생산의 스위치를 켭니다. 빠른 속도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위로 쭉 펴보세요. 그리고 다리도 쭉 펴봅니다. 이렇게 20초간 몸을 크게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렇게요. 이게 끝입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7세 김태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루틴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오전 내내 몸을 풀어야 했는데 이젠 아침부터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 대비 반응 깨우기입니다. 짧은 냉감은 열 생산 조직을 깨우는 자연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노출되면 오히려 긴장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출 전 10초만 찬 공기를 맞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좋아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몸도 깨우고 일석이조죠. 이 정도는 해보실 수 있죠? 겨울에는 베란다 창문만 살짝 열어도 됩니다. 3번째는 호흡으로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호흡은 흐트러진 에너지 분포를 다시 균형 잡아줍니다. 과한 호흡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 5회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자기 전에 1번. 각각 5분도 안 걸립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본인의 호흡은 어떤 리듬인가요? 70세 박순희님은 이 호흡법을 시작하고 나서 잠이 훨씬 잘 온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젠 푹 잔다고 했습니다.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거죠. 네 번째로 식사 후 에너지 쏠림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먹은 뒤 바로 멈춰 있으면 포도당이 특정 부위에 쏠립니다.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은 특히 좋지 않아요. 소화도 안 되고 에너지도 고여 있게 되거든요. 3분만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가벼운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65세 최현우님은 식사 후에 항상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셨대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꿔서 식사 후 3분 걷기를 시작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오후에 졸음도 덜 온다고 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꾼 거죠. 다섯 번째는 지방의 열 생산 기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열 자극은 지방 조직을 에너지 소비형으로 바꿉니다. 열기를 과하게 사용하면 부담되니 조심하시고요. 샤워 마지막 10초만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전신에 골고루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조직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방법은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순환이 살아나면서 전신 에너지 흐름이 개선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 정말 간단하죠. 한 번에 20초면 충분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잠에서 깬 몸이 에너지 모드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물을 마실 때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의 열 생산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에너지 흐름을 바꿉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보다는 상온에 둔 물을 드세요. 아홉 번째는 점심 식사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오전 내내 앉아 있었다면 점심 먹기 전에 스트레칭을 5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식사 후 포도당이 더 고르게 분배됩니다. 열 번째는 저녁에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격한 활동을 피하는 겁니다. 몸이 쉬는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익숙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추가해도 10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암은 에너지를 누구보다 빨리 빼앗아가는 존재지만 우리 몸에는 그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 연구 끝에 제가 확신하게 된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암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암에 좋다는 음식만 찾고 특별한 치료법만 기다리게 만들었죠. 비싼 건강식품을 사고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왜 효과가 없는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쪽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몸이 차갑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방치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독점하게 됩니다. 열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순환이 약해지면 암이 더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을 암세포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몸이 스스로 열을 내고 에너지를 고르게 쓰는 상태를 만들면 암세포가 가져갈 연료 자체가 줄어듭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의 열 생산 세포가 깨어나고 지방 조직이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면 암보다 우리 몸이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환경을 기억하세요. 몸의 열 생산 능력 포도당을 먼저 쓰는 세포의 활성화, 적절한 냉감 자극, 지방 조직의 반응성,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미세순환. 이 6가지가 바로 암과의 에너지 싸움에서 이기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실천법도 기억하세요. 아침 전신 깨우기, 온도 대비, 반응, 호흡법, 식사 후 걷기, 샤워, 마무리, 손목, 발목 돌리기,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점심 전 스트레칭, 저녁 안정화. 하나하나는 간단하지만 다 합치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식사 후 3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한 걸음이 포도당의 길을 바꾸고 그 길이 바뀌면 암세포가 가져갈 연료가 줄어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싸움에서 우리 몸이 이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2세 정호님과 68세 윤미숙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의 열 생산 능력을 확 끌어올리는 생활 루틴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는 5분 루틴부터 잠들기 전 몸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나이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궁금합니다.